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 확인하셨습니까? 보고 나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다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끄고 춥게 지내도 기본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오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난방비를 단돈 7천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이번 겨울 통장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남들은 20만 원, 30만 원 낼 때 여러분은 단돈 7천 원만 내면서 찜질방처럼 뜨끈하게 지내는 비법을 바로 이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 정책 컨설팅 분야를 1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김영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춥게 사시면서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한번 마음 편히 못 트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난방비 절약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올겨울부터는 돈 걱정 없이 몸도 마음도 따뜻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안방이신가요? 아니면 쌀쌀한 거실이신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천 가구를 방문하면서 에너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놀라운 목격담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댁에서 전기장판 하나만 딱 켜고 오들오들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방문했던 67살 이순자 할머니 댁이 딱 그랬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보일러 틀면 가스비 폭탄 맞을까봐 무서워서 거실에 전기장판 하나만 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한 달 전기세가 무려 1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춥게 지냈는데 돈은 돈대로 나간 겁니다. 반면에 바로 옆 동네에 사시는 72살 박금순 할머니 댁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훈훈한 공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에도 생기가 도시고 집안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박금순 할머니의 한 달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세상에 딱 7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박금순 할머니는 전기장판에 딱 이것 한 가지만 더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 딱 한 가지만 써보세요. 한 달 난방비가 7천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겨울마다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와도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따뜻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 방법은 제가 15년간 일하면서 수백 가정에 직접 알려드리고 검증한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건 체감. 온도가 보일러 펄펄 틀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겁니다. 무릎도 안 시리고 허리도 안 시립니다. 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안전수칙과 실패 없는 제품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박금순 할머니가 한겨울에도 난방비 7천 원으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난방 텐트였습니다. 에이, 겨우 텐트 하나라고 생각하셨나요? 잠깐만요.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기장판 위에 난방 텐트를 치는 이 조합이 왜 기적 같은 효과를 만드는지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먼저 전기장판만 쓸 때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장판을 켜면 바닥은 따뜻해지면서 열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 거실이나 안방 공기가 너무 차갑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겨우 올라온 약한 열이 차가운 벽과 천장, 공기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식어서 사라져버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판만 쓰시는 분들은 등은 뜨거워서 땀이 나는데 코끝은 시리고 공기는 차가운 기형적인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춥다 춥다 하면서 온도를 계속 올리게 되죠. 7단 8단까지 올리고 하루 종일 켜둡니다. 그렇게 하면 누진세가 붙어서 한 달 전기료가 9만 원, 10만 원씩 폭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반면에 난방 텐트를 쳐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기장판에서 올라온 열이 텐트라는 지붕에 막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텐트 안 공간에 열이 계속 쌓이고 또 쌓입니다. 텐트 안 공간이 금방 사우나처럼 후끈해지니까 전기장판 온도를 높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약한 1 단이나 2단으로만 놔도 충분히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자, 그런데 전기료 7천 원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장판 하나의 전력은 대부분 150W에서 200W 정도입니다. 이걸 중간 정도 온도로 하루 8시간 쓴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45kWh 정도가 나옵니다. 킬로와트당 150원 정도니까 계산하면 한 달에 약 7,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난방 텐트를 쳤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텐트 없이 전기장판만 쓰면 방이 안 따뜻하니까 온도를 최대로 올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켜두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 소모가 2배, 3배로 껑충 뜁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장판을 써도 난방 텐트를 치면 7,000원이 나오고 안 치면 10만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금순 할머니의 비법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전기장판과 난방 텐트 사이에 이것을 꼭 끼워 넣으셔야 합니다. 바로 담요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맨 밑에 전기장판, 그 위에 두툼한 담요, 그리고 그 위에 난방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가 핵심입니다. 담요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전기장판이 열을 만들어내면 담요가 그 열을 스펀지처럼 머금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난방 텐트가 그 품은 열을 못 도망가게 가둡니다. 이 삼박자가 맞으면 텐트 안은 그야말로 찜질방이 됩니다. 전기장판 온도는 가장 약한 1단계만 켜도 됩니다.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는 한 달에 7,000원이면 끝납니다. 지금 전기장판만 덩그러니 쓰고 계신 분들, 오늘 당장 난방 텐트 하나만 사세요. 인터넷에서 1인용 난방 텐트 3만원에서 5만원이면 튼튼하고 좋은 거 삽니다. 한 달만 쓰면 난방비 아낀 걸로 이미 본전은 뽑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그 지긋지긋한 추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 집에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설치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기장판을 바닥에 펼쳐서 깔아주세요. 거실이든 안방이든 주로 생활하시는 공간에 깔면 됩니다. 전기장판을 펼쳤으면 콘센트에 꽂아주세요. 이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멀티탭을 쓰지 마세요. 벽에 있는 콘센트에 바로 꽂으셔야 합니다. 멀티탭에 TV, 냉장고랑 같이 여러 개 꽂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전기를 많이 먹는 녀석이라 반드시 독방을 써야 합니다. 단독으로 콘센트 하나를 내어주세요. 자, 전기장판 설치가 끝났으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하신 담요를 펼쳐서 전기장판 위에 덮어주세요. 담요는 얇은 여름 이불 말고 두꺼운 극세사 담요가 좋습니다. 담요를 깔 때는 전기장판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완전히 덮어주세요. 양옆으로 조금 넘쳐도 괜찮습니다. 담요가 클수록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자, 담요까지 깔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난방 텐트를 설치합니다. 난방 텐트는 요즘 다 접이식이라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 텐트처럼 폴대 끼우고 낑낑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우산 펴듯이 툭 치면 자동으로 촥 펴집니다. 텐트를 펼쳤으면 담요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텐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끝입니다. 15분도 안 걸립니다. 이제 전기장판 스위치를 켜주세요. 온도는 1단이나 2단으로 아주 낮게 설정하세요. 높일 필요 없습니다. 딱 10분만 지나면 텐트 안 공기가 훈훈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30분 지나면 이불 속처럼 포근해서 밖으로 나오기가 싫어질 겁니다. 자, 텐트까지 설치했다면 이제 효율을 200% 더 높이는 꿀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텐트 입구는 완전히 닫지 마세요. 숨 막힐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기가 통해야 합니다. 입구를 살짝만 열어두세요. 그러면 답답하지 않고 공기도 신선하게 유지되면서 따뜻함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번째, 전기장판 위에 방석을 하나 더 놓으세요. 담요만 있어도 되지만 방석 하나 더 놓으면 엉덩이가 더 푹신하고 열기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 밤에 주무실 때는 텐트를 걷지 마세요. 그냥 텐트 안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불까지 덮으면 완벽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따뜻한 온기가 유지됩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낮에 잠깐 외출하실 때는 전기장판을 꼭 꺼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 계실 때만 켜세요. 69살 최영수 할아버지 댁도 제가 이렇게 설치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10분 만에 끝났다고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매일 텐트 안에서 신문도 보시고 차도 드시고 낮잠도 주무신답니다. 겨울인데도 집에서 반팔 입고 계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전기세는 한 달에 8,000원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보일러 펑펑 돌려서 난방비가 30만 원 나왔는데
29만 원 넘게 아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겨울이 시작됩니다. 설치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전기장판은 편리하지만 잘못 쓰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뉴스에 나오는 전기장판 화재 사고 보셨죠?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만 지키시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전선을 접거나 꺾지 마세요. 전기장판 전선이 가구 밑에 깔리거나 문틈에 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전선이 구부러지면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길이 막히면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선은 항상 쫙 펴져 있어야 합니다. 가구 뒤로 돌려서 여유 있게 빼주세요. 꼬인 줄은 없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 올리지 마세요. 가구나 무거운 화분 같은 걸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기장판 안에는 얇은 전열선이 혈관처럼 퍼져 있습니다. 무거운 걸 올리면 이 전열선이 눌려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다 끊어진 부분에서 전기가 튀면 그게 바로 불꽃이 되고 화재가 납니다. 전기장판 위에는 가벼운 담요하고 사람만 올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된 전기장판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전기장판 수명은 보통 5년입니다. 5년 넘게 쓴 전기장판은 시한폭탄입니다. 전열선이 늙고 낡아서 언제 고장 날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안이 마모되고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일자 확인해 보시고 5년 넘었으면 새 걸로 바꾸세요. 5만 원 아끼려다가 집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KC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전기장판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KC 마크입니다. 이 마크가 있어야 국가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마크 없는 제품은 싸다고 절대 사지 마세요. 안전검사를 안 받은 제품은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용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사용을 중단하고 코드를 뽑으세요. 첫째, 전기장판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끄세요. 둘째, 온도 조절 스위치가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우면 고장입니다. 셋째, 전기장판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뜨거우면 전열선이 끊어진 겁니다. 넷째,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구리선이 보이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리고 새 걸로 사세요. 제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전기 제품은 테이프 감아서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65살 김순례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10년 된 전기장판을 쓰고 계셨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전기장판을 확인해 봤더니 전선 피복이 다 벗겨져서 전선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할머니한테 당장 버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따뜻하게 잘 나오는데 아깝다고요.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루만 더 쓰시다가 불이라도 나면 집이 다 타버립니다. 새 전기장판 5만 원이면 삽니다. 목숨값 5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바로 제가 모시고 가서 새 전기장판을 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실에 있는 전기장판 확인해 보세요. 5년 넘었으면 버리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난방 텐트도 안전하게 써야 합니다. 텐트 천이 전기장판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열을 계속 받으면 천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중간에 꼭 까는 겁니다. 담요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촛불이나 라이터 같은 불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텐트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불에 아주 약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번져서 텐트 전체가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전기장판 외에 다른 전열기구도 쓰지 마세요. 이런 안전수칙들 듣고 보니 어렵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에 안 지키다가 사고가 납니다. 오늘부터는 꼭 지키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전기장판 난방 텐트 검색하면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헷갈리시죠? 제가 15년간 수백 가정을 상담하면서 검증한 실패 없는 선택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장판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장판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는지 보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전자파 차단 또는 EMF 인증이라고 써 있는 제품으로 고르세요. 그러면 전자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도 조절 단계를 확인하세요. 최소 5단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단계가 많을수록 내 몸에 딱 맞는 온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춥지도 않게 말이죠. 네 번째 과열 방지 기능이 있는지 보세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깜빡하고 끄는 걸 잊고 외출해도 자동으로 꺼지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탁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커버를 분리해서 세탁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겨울 내내 쓰다 보면 땀도 묻고 더러워지는데 세탁할 수 있어야 위생적으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짜리를 사면 될까요? 2인용 전기장판 기준으로 5만원에서 8만 원 사이면 아주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조악합니다. 2만원, 3만원짜리는 피하세요. 반대로 10만원 넘는 고급 제품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난방 텐트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난방 텐트는 전기장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가두는 핵심 역할을 하니까요. 첫 번째, 재질이 두꺼운지 확인하세요. 얇은 비닐 같은 천은 보온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꺼운 천이 열을 더 잘 가둡니다. 제품 설명에 보면 천 두께가 나옵니다. 최소 0.3m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톡톡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쪽에 은박 코팅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텐트 안쪽 면이 은색으로 코팅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은박 코팅이 열을 거울처럼 반사시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열을 다시 안으로 튕겨보내는 거죠. 은박 코팅 있는 제품이 없는 제품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세 번째, 지퍼가 튼튼한지 확인하세요. 난방 텐트는 매일 드나들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지퍼를 열고 닫습니다. 지퍼가 약하면 금방 고장나서 텐트를 못 쓰게 됩니다. 제품 리뷰를 꼼꼼히 보시고 지퍼 관련 불만이 많은 제품은 거르세요. 네 번째, 환기창이 있는지 보세요. 텐트 위쪽에 작은 망사로 된 환기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숨 막히고 답답합니다. 환기창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어야 쾌적하게 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치가 간편한지 확인하세요. 원터치 팝업 형태가 좋습니다. 우산처럼 한 번에 펴지는 제품이 편합니다. 난방 텐트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1인용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2인용은 5만원에서 8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싼 제품은 재질이 얇아서 보온이 안 됩니다. 적당한 가격대 제품으로 사세요. 마지막으로 담요 고르는 법입니다. 담요는 집에 있는 걸 쓰셔도 되지만 새로 사신다면 이렇게 고르세요. 첫 번째, 극세사 소재가 좋습니다. 극세사는 털이 촘촘해서 공기를 많이 머금습니다. 일반 담요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두 번째, 두께가 있는 걸로 고르세요. 얇은 담요 말고 묵직한 겨울용으로 사세요. 두꺼울수록 열을 더 잘 가둡니다. 세 번째, 크기는 전기장판보다 조금 큰 걸로 사세요. 전기장판을 완전히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담요 가격은 만원에서 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전기장판 5만원에서 8만원, 난방 텐트 3만원에서 5만원, 담요 만원에서 2만원, 총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최고급 난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한 달에 7,000원 전기세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딱 한 달이면 본전 뽑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70세 이명숙 할머니는 인터넷 쇼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었어요. 손주가 대신 주문해드렸습니다. 전기장판 7만원짜리, 난방 텐트 4만원짜리, 담요 15,000원짜리 샀습니다. 총 12만 5천원 들었습니다. 지금 매일 쓰시면서 너무 만족하신답니다. 작년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서 한 달에 25만원씩 나왔는데 올해는 8천원만 나왔다고 하십니다. 한 달에 24만원 아꼈으니 첫 달에 이미 본전은 뽑고도 12만원을 번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자녀분들한테 부탁해서 주문하세요. 자, 지금까지 돈 아끼는 방법을 목이 터져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전기장판과 난방 텐트를 쓰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15년간 상담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줄어든 것도 좋지만 몸이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이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시리시죠.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집니다. 전기장판을 깔고 난방 텐트 안에 계시면 훈훈한 공기가 몸 전체를 감싸줍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쪼그라들었던 혈관이 쫙 펴집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고속도로 달리는 차처럼 쌩쌩 잘 돌아갑니다.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흐릅니다.
74살 김영애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남편 살에 닿으면 남편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난방 텐트 쓰고 나서 손발이 따뜻해졌다고요. 밤에 손발 시려워서 양말 신고 자도 잠 못 이루던 게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두 번째, 관절염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달고 사시죠?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픕니다. 특히 추우면 더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관절은 차가우면 기름칠 한 기계처럼 뻣뻣하게 굽고 굳으면 움직일 때마다 아픕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따뜻하면 관절 윤활유가 잘 나와서 유연해집니다. 70세 이순옥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심하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난방 텐트 쓰기 시작하고 한 달 후부터 무릎 통증이 확 줄었답니다. 이제는 마트 가는 게 힘들지 않고 동네 산책도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깨고 작은 소리에도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방 공기가 추우면 몸이 긴장해서 더 잠을 못 잡니다. 난방 텐트 안에서 자면 아침까지 꿀잠을 잡니다. 엄마 품속처럼 포근하고 따뜻해서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에 중간에 깨는 일이 없습니다. 68살 박영수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3시면 깨서 다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난방 텐트 쓰고 나서는 아침 7시까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주무신답니다. 일어나면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맑다고 하십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나 올라간다는 의학 상식 들어보셨죠? 따뜻하게 지내면 감기도 덜 걸립니다. 겨울마다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난방 텐트 쓰시면 감기 걸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몸이 따뜻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소화가 잘 됩니다. 배가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날씨까지 추우면 더 안 됩니다. 밥 먹고 나면 체한 것 같고 더부룩하시죠? 난방 텐트 안에서 식사하고 쉬면 배가 따뜻합니다. 배가 따뜻하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여섯 번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난방 텐트 안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매일 쌓이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보일러를 펑펑 틀면 방 안 공기가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건조하면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가렵습니다. 긁다 보면 상처나고 피납니다. 전기장판과 난방 텐트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텐트 안에 젖은 수건 하나 걸어두거나 물컵 하나 놓아두면 습도가 아주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이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추우면 우리 몸이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팍 올라갑니다. 겨울철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많은 이유가 바로 추위 때문입니다. 따뜻하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따뜻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75살 정기철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십니다. 난방 텐트 쓰고 나서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요즘 혈압 관리 비결이 뭐냐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추우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에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일어납니다. 따뜻하면 방광이 안정돼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밤에 푹 잘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 효과가 정말 많습니다. 난방비 7,000원으로 줄이려고 시작했는데 건강까지 좋아지는 겁니다.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아니 일석십조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병원비가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던 분이 안 가게 됐습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 걸려서 약 사 먹던 분이 감기를 안 걸립니다. 수면제 먹던 분이 약을 끊었습니다. 난방비도 아끼고 병원비도 아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병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제 말 믿고 난방 텐트 쓰고 건강하게 겨울 나세요. 오늘 영상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장판 담요 난방 텐트 이 세 가지 조합이면 한 달 난방비 7,000원 가능합니다. 둘째, 안전을 위해 5년 넘은 전기장판은 버리시고 꼭 KC 인증 마크 확인하세요. 셋째, 난방 텐트는 돈만 아껴주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 관절염, 불면증까지 해결해주는 최고의 건강 효자 상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인터넷으로 난방 텐트 검색해 보세요. 자녀분들에게 전화해서 얘야 난방 텐트 하나만 보내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올겨울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춥게 떨면서 돈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건강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병원비 아끼고 건강 지키는 알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